조선을 살린 바다, 이순신과 한산대첩. 일장 몰락의 서막. 1592년, 임진왜란. 명량한 봄날, 조선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일본군 15만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 조총으로 무장한 근세 최강의 군대였다. 그들 앞에 조선의 육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동래성 함락, 밀양성 함락, 충주성 함락.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라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그러나 단 하나, 바다만은 달랐다. 푸른 파도 위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이장바다의 사령관, 전라좌수사 이순신. 44세의 무관이 홀로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달랐다. 다른 장수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육지는 잃어도 바다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천재적인 전략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바다가 조선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이순신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거북선 건조를 독려했고 수군 훈련을 강화했다. 무너져가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옥포대첩, 하포대첩, 적진포대첩, 연전연승. 그의 이름이 바다에 울려 퍼졌다. 외적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조선의 바다에 귀신이 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삼장 전라도의 운명. 1592년 7월. 일본군 수뇌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전라도를 점령하라. 전라도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였다. 풍요로운 들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여기가 무너지면 조선의 보급선이 완전히 끊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명군의 참전이었다. 중국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전라도가 일본군 손에 들어가면 명군과 조선군의 합류를 막을 수 있다. 일본 수군 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7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출격했다. 조선 수군을 박살내고 전라도 해안가를 완전히 봉쇄할 작전이었다. 이순신 따위 이번엔 박살내 주겠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적의 의도, 적의 항로, 적의 약점까지. 바다에서의 마지막 결전. 조선의 운명을 건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무대는 한산도였다. 사장 덫을 준비하다. 한산도 앞바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곳을 전장으로 선택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넓은 해역. 수심이 깊고 물살이 잔잔한 곳. 대규모 함대전에 최적화된 무대였다. 하깃진을 펼친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포위 진영. 세계 해전사상 가장 완벽한 선멸 전술 중 하나였다. 이순신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원균, 이혁기, 권율. 조선 수군의 정예 지휘관들이 모였다. 이번 전투는 조선의 운명을 가릴 것이다. 우리가 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모든 이의 눈이 이순신에게 집중됐다. 조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장수들의 마음에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투 준비는 완료되었다. 이제 적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오장 유인작전. 1592년 8월 14일 새벽. 한산도 앞바다의 안개가 자욱했다. 멀리서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 와키자카의 73척 대함대. 거대한 바다 괴물 같았다. 이순신은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다. 먼저 소수의 조선 전함이 나섰다. 거북선을 앞세운 6척의 판옥선. 적을 도발하라. 그리고 도망쳐라. 조선군은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화포 몇 발을 쏜 후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했다. 조선군이 도망친다. 일본군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키자카는 흥분했다. 전속력으로 추격하라.
이순신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황금 천냥을 내리겠다. 일본 함대는 맹렬하게 추격했다. 승리에 취한 채 깊숙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 조선군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좌우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이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일본 함대는 완전히 포위당했다. 하객진. 죽음의 날개가 펼쳐진 것이다. 육장 하객진 발동. 한산도 앞바다에 거대한 학의 날개가 펼쳐졌다. 좌익에는 원균이 지휘하는 20척, 우익에는 이역기가 이끄는 18척, 중앙에는 이순신의 주력 함대.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발사! 이순신의 명령이 바다를 가로질렀다. 순식간에 조선 수군 전체가 화포를 쏟아냈다. 천둥 같은 포성이 하늘을 찢었다. 바다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졌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 도망칠 길도 반격할 방법도 없었다. 와키자카는 절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북선이 일본 함대 한복판으로 돌진했다. 철갑으로 무장한 바다의 요새. 적함을 들이받으며 파괴의 길을 열어젖혔다. 만세, 만세. 조선 수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학살은 지금부터였다. 7장 압도적 승리. 한산도 대첩이 시작된 지 3시간. 바다는 완전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일본 전함들이 하나둘 불길에 휩싸였다. 침몰하는 배, 물에 빠진 외병들의 비명. 바다 전체가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했다. 이순신은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쪽도 놓쳐서는 안 된다. 조선군의 포격은 계속되었다.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수백 번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협동이었다. 와키자카는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하객진의 포위망은 완벽했다. 어디로 가든 조선군의 포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카,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탈출하십시오. 와키자카는 결국 작은 배로 갈아타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의 함대는 73척 중 70여 척이 격침되거나 대파되었다. 일본군 8천여 명 중 대부분이 바다의 제물이 되었다.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사상자도 몇십 명에 불과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압도적 승리. 완벽한 전술적 걸작이었다. 포성이 멈추고 연기가 거치자 한산도 앞바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조선의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8장 영원한 이름. 한산 대첩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전체가 환호했다. 연전연패하던 조선군이 드디어 대승을 거뒀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순신, 이순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춤췄다. 전라도는 지켜졌다. 일본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더 이상 서해안으로 진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전투였다. 선조는 의주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과인에게도 이런 충신이 있었구나. 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중국 명군도 감탄했다. 조선에 이런 명장이 있다니. 일본군은 공포에 떨었다. 바다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곳에는 악마가 살고 있다. 와키자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했다. 조선 수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히데요시는 분노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에서만큼은 조선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426년이 흐른 지금 한산 대첩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세계 해전사의 고전으로, 완벽한 전술의 교본으로,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다.
역사는 증언한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그리고 그 바다의 중심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바다의 수호신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한산대첩.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우리는 그의 후예다. 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의 정신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한산도 앞바다, 그 승리의 함성에서부터였다.